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한국에 존재하는 10대 미스터리 1. 인류의 공멸을 초래하는 고스톱 막판 쓸 과연 허용해야 할 것인가. 2.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 엄마가 좋은가 아빠가 좋은가. 3. 셜록 홈즈도 속아버린 완벽한 트릭. 오빠 믿지? 과연 믿어야 하는가. 4. 불특정 다수를 노린 테러. 음식점 배달. 방금 출발했어요. 과연 믿어야 하는가. 5. 당신이 관과한 혈육. 식당 이모. 과연 가족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6. 솔로몬도 두 손 든 미스테리. 영화관 의자 팔걸이. 과연 어느 쪽이 내 것인가. 7. 금녀의 벽을 넘는 유일한 존재. 청소 아줌마의 남자 화장실 출입. 업무인가 특권인가. 8. 신용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자화상.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과연 언제 먹을 것인가. 9.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로맨스. 114 안내원의 멘트. 사랑합니다 고객님. 진정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10. 과연 어떤 대답을 원하는가. 연애를 해본 남자라면 한 번씩은 느껴봤을. 오빠는 내가 왜 화나는지 몰라? 자매품. 뭐가 미안한데? 이상 한국에 존재하는 10대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시라고요? 늘어지고 처진 뱃살 때문에 기분까지 처진다고요? 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을 푸른 가루 한 스푼으로 영양 듬뿍, 맛 듬뿍. 유기농 발효 건강식품 전문 쇼핑몰 해나음. 태양이나 해나음. 수많은 야채의 필수 영양분을 하루 한 스푼으로 해결하세요. 자연이 숨쉬는 유기농 장터 해나음. 지금 바로 검색창에 해나음을 쳐보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디어 협동조합, 최초이자 마지막일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은 국민TV에서 이렇게 상표 등록을 아마 했을 거예요. 상표 등록을 했던 건 뭘 했던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다른 데서는 쓸 수 없을걸요 아마. 네. 이걸 독점해서 이걸로 무슨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미디어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말은 있었고 미디어란 말도 있었지만 이 둘을 조합한 것은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 테니까요. 예, 아무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에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한민국 시각으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예.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옆에 정승조 아나운서가 앉아있고 저는 그 옆에 앉아있습니다. 보통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는 PD가 이 콘솔 앞에 앉아있고 콘솔이랑 모니터를 보고 진행자는 그 맞은편에서 이 아이패드를 들고서는 진행을 하거나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옆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PD가 이게 불편할지 아니면 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편하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0시 방향으로 딱 보면은 10시 방향 딱 이런 얘기 나오면 저 사람 군대 다녀왔구나 라는 거 아실 겁니다. 아마 그 전임 각하나 이번 각하 같은 경우 10시 방향 이런 말을 평소에 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일상적으로 쓰질 않았을 테니까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을 테니까. 근데 아무튼요, 10시 방향으로 보면은 바로 예전에 난지도라고 불렸었던 거기에 하늘공원이 보이거든요. 참 현대 문명의 그런 찌꺼기가 거대한 오염원이 어떻게 또 현대 기술에 의해서, 과학 기술에 의해서 승화되었는가, 이것이 보이는 그런 거였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보면은 위에 굴뚝이 있잖아요. 그쵸? 이 안에서 그 썩어가는 그런 쓰레기들, 거기서 내뿜는 그런 가스를 가지고 연료를 태워서 뭔가를 하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면은, 아, 지금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고 있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제 쪽으로 부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바람 방향이. 네. 그걸 보면서 날씨를 알 수도 있습니다. 매우 상쾌한 전형적인 한국의 겨울 날씨라고 얘기하면 뭐 좀 그런가? 하여튼 한국의 겨울 날씨라고 했을 때 제가 연상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건조하고 춥고, 마치 음향 효과를 만약에 낸다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리지만 마치 쩡하는, 쨍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될 것 같은, 얼어있던 호수 바닥에 발을 내딛었더니 금이 쫙 쩡하고 이렇게 갈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건 제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한국의 겨울 날씨는 정신없이 한 방울눈이 펑펑 내리는, 그래서 50cm 이상, 심지어 1m에서 2m 쌓이는 그런 눈으로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눈이 온다 그러고 쩡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건조한 날씨라 그러는데, 여기 눈은커녕 비가 간간히 오고 으슬으슬 습도가 높으면서 추운, 네, 그런 겨울로 생각하는, 그걸로 이렇게 연상하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이 세 분들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겨울을 나셨지만 경험치가 다른 겁니다. 네. 제만 주시는 겁니까? 중전마마? 커피 말고 다른 것도 마실 줄 아는데. 네. 농담이었어요. 네. 이 방송하는데 말이죠,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친애하고 있는, 네, 정말 아끼고 있는 정승주 아나운서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뭐 그래요. 저 커피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다른 건 마실 줄 아는데. 하여튼 다른 얘기 하자고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다른 거죠. 어떤 분은 강원도,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 산골에 사시는 거고,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건조한, 그러나 추운 그런 서북쪽이나 기후지방에 살고 있는 거고, 어떤 분은 따뜻한 남도에 사시는 겁니다. 예, 해안가에. 그러니까 각각 느끼는 겨울이 다른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 겨울이야 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새삼스럽게, 예, 아주 작은 모임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말이죠. 심지어 부부간에도 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애 학원을 보낼 것인가, 보내면 어딜 보낼 것인가, 안 보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토의가 필요한데 말이죠. 그렇죠? 효율성으로 따진다면은, 단기적인 효율성으로 따지면 전체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예. 우리 안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예는 군대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 군대에서도 제대로 된 토론,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이겠죠. 민주주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10시 방향을 보면은 그런 난지도의 굴뚝이 보이고, 그 맞은편, 여기서 그래, 한 2시 방향쯤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쪽으로 가면 청와대가 보일 텐데, 지금 청와대 풍경은 어떨까요? 예. 첫 곡으로 들으셨던 곡은 The Beatles의 8 Days a Week이었습니다. 초창기의 히트곡 중에 하나였고요. 빌보드 차트에서 1위까지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비틀즈의 유일한 라이벌은 비틀즈 자신이었으니까요.
자신의 곡들이 계속 차트 1위를 넘보니까 훌륭한 곡임에도 불구하고 1위를 하지 못하거나 1위를 하더라도 1, 2주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다른 자신들의 곡에 의해서 밀려나는 곡들 경우도 있었죠. 예, 그 당시 한 1964년에 그때 히트곡이었습니다. 내일 초대 손님이요 바로 UMC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UMC고요. 가사가 참 적나라하죠. 그죠? 네. 이 가사가 만약에 20년 전에 이때였으면은 이런 가사는 절대로 방송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뭐냐 하면요. 그때는 공윤 심의 제도가 있었거든요. 공윤이 뭐냐면 공연윤리심의위원회 이거의 그 약자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공연도 있었고 그 음반에도 이렇게 심의가 있었습니다. 예, 뭐냐고요? 그 음반을 내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돼요. 윤리심의위원회 뭐 이런데. 예. 주로 가사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죠. 그러니까 검열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검열은 뭡니까? 이 검열의 기원은 일제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제를 비판하는 그러한 글들이나 그런 표현을 내서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신문이 누더기가 된 상태에서 발행되기도 하고 아예 폐간이 되기도 했었죠. 간행물들도 그렇고 영화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영화의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자르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1990년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항을 했죠. 누가? 민중음악인들이. 거기에 선봉을 정태춘 씨가 선봉에 쓰셨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하시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1992년 장마 종로에서 이 음반은 그 당시에 그 테이프로 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심의를 거부하면서 유통을 시키질 않은 겁니다. 순전히 공연을 다니면서 공연장에서 또는 사회과학 서점, 그때만 해도 있었던 사회과학 서점 지하 유통을 통해서 판매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한 거를 한 끝에 결국은 그 심의제도가 철폐가 됐습니다. 대신 방송사마다 심의실은 아직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불교 방송에서 오 주여 이런 가사 있으면 바로 방송 금지 당하고요. 기독교 방송 이런 데서 술 한잔 뭐 이런 거 하면 또 이제 잘리는 겁니다. 목탁이 어떻고 뭐 연불이 어떻고 그러면 잘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음반을 내서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방송국마다 심의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방송마다 좀 달라요. 어떤 곳에서는 CD를 많이 달라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똑같은 서류를 10장 이상 달라 그러고 그것도 좀 귀찮긴 해요. 어차피 틀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뭐 한 1, 2주 정도 있으면은 심의 결과가 다 나오거든요. 방송국에 따라서 심의가 뭐 전부 다 통과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방송국에서는 모두 통과되고 어떤 방송국에서는 한두 곡씩 이렇게 또 여러 곡씩 심의 통과되지 않은데 안 틀어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 곡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 심의위원들의 기분 상태에 따라 다른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건지 하여튼 그런 건데 UMC 음악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한거했었던 그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신청곡 고마워요 오라버니 녀석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나네요. 듣고 있다면 행복해야 할 텐데 트위티님. 금영쟁이님 출석합니다. 노래 정말 좋네요. 가사 하나하나 마음에 남네요. 오늘도 방송 감사히 듣겠습니다.
다크 신사님, 아싸 UMC, 이번엔 국민TV 광고에 인터뷰 좀 부탁해요. 이런 거는 조심스럽게 적보내죠. 참, 제가 지금 모니터, 그러니까 그 헤드폰을 안 쓰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평소에 제 말투랑 어떻게 좀 다른지, 어떤 편이 좋은지 한번 생각을 좀,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이 헤드폰을 쓰고 방송을 하다 보면은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톤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 톤을 조절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각에 밤 시간이만 모르는데 오후 1시에 이 방송 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모니터 헤드폰을 쓰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간 코 맹맹이 소리가 나는 거는 좀 억울해요, 솔직히. 한 5일 이상 이 코에 좋지 않은 그런 약물을 투여한다던가 이런 거 안 하고 과로한다던가 이런 거 안 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코가 좀 맹맹해졌는데요. 이거 빼놓고 말이죠. 어떤 편이 좋은지 한번 매일매일 들으셨던 분, 자주 들으셨던 분은 구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힙합군님, UMC 가사는 진짜 좋네요. 사랑 노래 가사랑 차원이 다름. 그렇죠? 정말요, UMC님이 출연하는 것. 정태춘의 그 나 살던 고향 신청을 누가 해주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좋은 것도 강요는 폭력입니다. 와 닿네. 로니님, 안녕하세요. 연지연 검탕 로니예요. 처음 출첵이지만 늘 잘 듣고 있죠. 달력받았는데 손병현님은 너무 늙게 나오고 정승조님은 미소년 같네요. 그래, 저도 알아요. 네, 꼭 이렇게 비교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실은요, 그날 사진 찍는다는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소대로 공연 있는 날도 아니어서 그냥 그야말로 대충 차려입고 왔는데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찍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만족해요. 사진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그 사진 참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 체게바라님은 정말, 체게바라님의 사진은 보면 따뜻해요. 예. 우째 이런 일이. 네, 오늘은 정태춘님의 나 살던 고향이 듣고 싶네요. 검은별님 오셨습니다. 오달고조님, 핑플님,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진실, 키높이 깔창 과연 허용해야 할 것인가? 당신이 간과한 혈육, 식당 이모 과연 가족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일과 나온 재앙, 노래방 우선 예약, 권리인가 범죄인가? 이건까지 좋은데 요즘에는 일절 끝나면은 바로 내려버리잖아요. 이거는 유행이라고, 시대 추세라고 허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음악에 대한 모독으로, 만행으로 항의해야 될 것인가? 전 이 노래방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님 오셨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예, 반갑습니다. 나 살던 고향이 바로 맨 나중에 보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저때 불었다, 이게 원래 가사인데 라이브에서는 나니나 했는데 이 음원에서는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곽재구 시인의 시에다가 무슨 나룬가 하는 그런 시인데, 바로 섬진강의 목가적인 풍경에 소위 말하는 그 기생관광을 오는 그런 일본인들, 그런 풍경을 겹쳐서 쓴 시죠. 물론 아주 오래된 20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노래가 참 찰지네요. 헤드폰 안 끼고 멘트 하셔도 퀄리티 하이입니다.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많이 계시군요. 네, 그러면 그날 상태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노래할 때, 녹음을 할 땐 말이죠. 녹음을 할 때는 헤드폰을
끼고 하는 게 상례입니다. 예, 녹음 부스에 가갖고 헤드폰을 끼고 반주랑 자기 노래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많이 보셨죠? 그 TV나 이런 데서 인상 쓰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헤드폰에 두 손 이렇게 잡기도 하고 말이에요. 인상 막 쓰면서 그렇게 해야지 잡음이 안 들어가고 또 자기 목소리도 모니터를 많이 하니까요. 방송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러나 어떤 분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니까요. 참 슬픈 가사네요. 서태후님. 그렇습니다. 6만행이란다. 예. 6만행이면 진짜 그 일본의 노동자들이 왕복 비행기에다가 나름 훌륭한 호텔에다가 섬진강 은어잡이에다가 밤에 또 의상비 안 들어가는 그런 행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까지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생관광이라는 것을 사실은 박정희 1세 때 조장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기생관광뿐이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기지촌, 여기도 관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방국의 병사들이 성병의 위험 없이 의상비 안 들어가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격리를 하고 뭐 이랬다는, 관리를 했다는 그런 겁니다. 꿈꾸는 별님, 네,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노래가 서글픈 것이죠. 이 노래 역시 나니 이렇게 처리했군요. 라이브 하실 때는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저때 불었다 이렇게 하셨죠. 파란 하루살이님 반갑습니다. JJ키님 저도 이번 주 달력 받을 건데 받고 싶어요. 새 다이어리랑 달력이랑 세 세트를 주문해갖고 있는데 나머지 두 세트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긴 합니다. 오늘은 조금 기운이 없다고 할까 우울해 보이는 목소리 월요일이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월요병 없는데 제 콧소리 나는 소리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 좀 화가 나고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청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곡 들어올 때까지만 떠들어 볼까요? 월요일에는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모시고 이야기하는 스포츠당입니다. 최동호의 스포츠당인데 한국의 체육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넘어서 지금 해방 전국에서 커다란 일하시고 총탄으로 가신 여운형 선생에 대한 체육계에 미친 여운형 선생에 대한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순서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희망봉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병희님 이번 주 화, 수, 목 게스트는 구하셨는지요? 요즘 들어 박강수님 빈자리도 크고 병희님이 2시간 내내 진행하시면 음악적 진행에 깊이가 있고 밀린 신청곡 대방출해도 좋겠지만 대본도 없고 게스트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면 DJ의 피로도 증가와 저 같은 청취자들이 느끼는 프로그램의 단조로움과 그로 인한 식상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병희님에게서 들을 수 없는 여러 분야 게스트들의 전문적인 지식의 향연을 맛보고 싶습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 청취자를 믿고 천천히 게스트들 섭외를 하셨으면 합니다. 희망봉님의 이 글이 딱 제 심정이랑 싱크로율 90% 이상입니다. 이거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은 목요일 게스트는 정기적으로 있죠. 김 작가와 서정민갑. 근데 지난주에는 빵꾸가 난 거고요. 네. 그리고 화요일 게스트는 음악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 포맷입니다.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에 사실은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 전쟁을 통해서 풀어보는 대한민국 현대사, 그러니까 전쟁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섭외가 안 되대요. 잘. 예. 그
학계 권위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바쁘시고 소위 말하는 급도 높고 그래서 매주 이렇게 모시기가 힘들고요. 소장파 연구자들 중에서는 딱 적격인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고사를 하시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극우적인 관점이라 이런 것이 아닌 객관적인 그런 또 극우나 국자의 그런 편향된 시각이 아닌 팩트를 가지고도 충분히 현대사를 설명하면서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의 부족 아니면 정보의 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저기 안테나를 세워두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신통치가 않은 거죠. 실은 지지난주 제가 목요일 금요일 방송을 녹음을 하고 어디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촉각을 열어두고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여행했던 그런 동행인들에게 폐가 될 정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쟁에 관련된 패널을 계속 섭외를 해야 되나 아니면 포맷을 바꿔야 되나. 음악 PD를 뽑는다 그러는데 그 양반이랑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1시간 정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어떤 분이 출근하시게 될까? 기다리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강수 씨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분을 섭외를 할까?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을 모두 그렇게 화수목을 음악 위주로 이렇게 게스트를 할 것인가? 이러저런 생각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녀님, 한때 기독교 방송에서 조관우 씨의 늪이 금지곡이었다고 해요. 거의 20년 전 일이긴 하지만요. 불륜을 조장하는 가사라서 그랬대요. 그럴 수 있죠. 예. 기독교 윤리에 따르면 간음하지 말라 이랬는데 인간의 뇌라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은 영국에서 말이죠. 몇백 년 전에 왕이 즉위를 했을 때 제임스 몇 세인가 했던 성경을 편찬하도록 지시를 했죠. 그래서 왕실에 딸려있는 그런 인쇄소, 영국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시스템을 갖고 있는 출판사에서 말하자면 왕립 출판사 격이겠죠. 성서를 발간했는데 물론 교정위원들 있었죠. 교열위원들 몇 번에 걸쳐서 교정을 하고 모니터를 하고. 근데 전량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 이걸 간음해라라고 이렇게 단어 하나를 잘못 썼거나 아니면 단어 하나를 빼먹었기 때문에 뉘앙스가 아니라 뜻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간음해라라고 됐으니까. 혼미백산이 당연히 일어나죠. 전량 회수해서 폐기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와중에 살아남은 몇 건, 지금 몇만 파운드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의 뇌가 그런 것을 샅샅이 우리가 뻔히 그럴 것이다 하고 느끼고 있는 그런 것을 샅샅이 스캔할 수 있는 정도로 하려면은 인간의 뇌가 이거보다는 몇십 배는 더 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런데 갑자기 불륜 얘기하다 그 얘기했네. 예. 늪. 예. 조관의 늪. 예. 이거 참 별사나이님 거래처 사장님이 도망간 것 같더라고요. 이거 참 휘아님께서도 호응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사무실 집기들이 모두 나와 있는 광경을 요즘 자주 본다고. 확실한 건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있다 그러는데, 경기가 회복됐다 그러는데 우리 생활 지수로는 체감 경기라 그러나요? 체감 경기라 그러나요? 이런 것은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야반도주라고 하죠. 야반도주. 그것이 옛날 버전은
아무도 모를 때, 잠자고 있을 때 보따리 싸들고 도망가는 거죠. 야반도주. 밤이 아니고 야반도주인데, 이게 제대로 된 신용사회라 그러면 파산 신청하고 그리고는 법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일단 이렇게 사세 부득일 경우에는 도망부터 가는 거. 예. 하긴 뭐 예전에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앞날이 뭡니까? 밤새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것이 인사말이었을 정도로 요동치는 현대사에서 일단 도망가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이런. 예.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니까요. 아무것도 예정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그 법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그전에는 식민지였고 전쟁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힘있는 독재자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그랬으니 그 하부 조직인 서민들의 생활은 오죽했겠습니까? 재건되니 땄벌되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참 오죽하면 도망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처지, 도망간 사람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지만,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더군다나 금품이라도, 약간의 금품이라도 챙겨서 도망간 거라면 용서할 수 없는 범죄죠. 이걸 구조적으로 접근하면 나라가 이 모양이어서 그렇다 뭐 그런,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이게 다 뭐 박근혜 때문이야, 이명박 때문이야.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갖고는 해결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아이고 참, 거래처 사장. 그래서 별사나이님께서는 어떻게 피해를 많이 입으셨습니까? 저희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거죠. 공연비 띄워먹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가장 최근의 것은, 가장 최근일 것이라기보다는 2년 전에요. 예. 그때 좋은 일 한다고 한 10회에 걸쳐갖고는 콘서트를 진행했었죠. 10회 동안 저는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진행도 했습니다. 진행자를 따로 세우거나 가수를 따로 섭외해야 되지만 제가 그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반으로 준다고 그렇게 저한테 맡긴 거고 저는 기꺼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 개런티요? 개런티는 평소에 생각하는, 제가 했던 게 턱없이 못 미치는, 어디 가서 그걸 개런티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한 그런 액수였습니다. 10번 진행하고 났는데 그것마저도 반으로 깎였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감수했습니다. 뭐 잘 해보자는 그런 거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1년 3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끝난 지 1년 3개월이고요. 시작한 지는 1년 반이 넘었죠. 그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액수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배신감, 내지는 그 안타까움, 이런 것은 정말 이루 말할 나위가 없죠. 그 생각만 하면은 그래요. 예. 그러나 이것은 이제 화를 낸다고 해갖고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겠죠. 소송을 걸어갖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죠. 예. 이걸 그냥 넘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과정이나 이럴 때 저는 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나지는 않겠습니다. 그 돈 받아갖고 뭐 제 만수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도 이 역치라는 게 있잖아요. 역치. 생물학에 보면요. 예. 한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사장님 연락 주시겠죠. 일단 기다려봐야겠네요. 뭐 그동안 친하게 지내셨는데다가 서로 쌓인 신뢰감이 있다면 어떻게든 연락이 오겠죠. 문제는 그렇게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만수무강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2부에는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모시고 한국 스포츠당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게 신청곡이 이렇게 또 쇄도하고 그러면 반갑긴 합니다만 어떡하냐. 또 이렇게 밀리게 됐네. 내일 신청곡 요거 일단 킵해두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